대리 제도 행위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17페이지 있죠, 암기장. 아니면 우리 교과서는 대리권 남용해가지고 135페이지에다가 갖다 놨거든요. 135페이지. 근데 이 대리권 남용은 원래 지금 설명할 건 아니에요. 원래 한 바퀴 좀 돌아가고 두 바퀴째 가야 대리권 남용을 설명하면 좀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답은 딱 한 지문밖에 없어요. 107조 2항 1항을 유추 적용한다는 건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좀 쉬운 걸 이야기해 볼게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거든요. 그럼 이 대리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본인을 위한 건데, 이 대리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현명을 해요. 저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맺거든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돈을 횡령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원래 대리는 이건 누구를 위한 거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하냐면 이걸 대리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대리권 남용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놈이죠.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먹고 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이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 그럽니다. 그럼 이제 현명을 했겠지.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자 인식을 뭘까요? 저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 갑의 집을 파는갑다. 갑이 등기 넘겨주겠지 하고 산 거 아니 지금? 근데 얘가 갖고 뛴 거야 지금. 이해돼요? 그럼 얘는 등기 넘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현명을 했으니까. 그럼 이 갑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 돈 받아본 적도 없다 임마. 그럴 거 아니에요. 난 책임 못 지겠다 하고 발뺌을 할 수 있느냐. 이 대리권이 남용됐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돼요 하고 묻는 거라고 지금. 갑이 책임져야 될까 안 져야 될까요? 그래서 원칙은 요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왜? 현명을 했잖아. 현명을 했다는 건 뭐예요? 표시한 대로 유효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갑에 대리인 을인데요. 갑이라고 있으니까 갑이 네가 책임지라 이거죠. 근데 자 예외입니다. 예외는 뭐냐면 병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얘가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기절할 뻔했어요. 저번 월요일날.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어보는데요. 대답하기가 너무 난감해가지고 이게 하여간 알았대요. 알겠죠? 알았거나 또는 뭐라고요? 알았거나 또는 뭐예요? 알 수가 있었대요. 그럼 이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면 굳이 얘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럼 이건 유효무효. 이건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지금 이게 뭔 줄 알아요? 107조예요 이게. 107조 1항 단서예요. 107조가 뭔지 모르죠? 107조가 비진이요. 108조가 통정의 표시. 109조가 착오. 110조가 사기 강박이라고. 진짜 조문도 예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게 107조거든요. 그럼 107조 뭐라고 했죠? 원칙은 표시한 대로 유효. 근데 단서에 뭐라고 했죠?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 그거 말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럼 결론은 뭐냐? 대리권이 남용되면 107조 1항 단서를 뭐한다? 유추해서 같은 사례니까 적용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라는 판례인데 시험에 나오면 요걸 물어본다고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 뭐예요? 이제 이해되죠? 근데 대리권 남용 뭔지 몰랐다? 잊어먹었다? 근데 107조 1항 요것만 알아도 풀 수 있다고. 자 그럼 우리 암기장에 암기장 17페이지 찾았어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가로 또는 제3자 이익 가로 닫고. 그럼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이나 또는 자기의 3자의 이익을 위한 거죠. 대리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 판례 입장 107조 1항 단서를 뭐라고요? 유추 적용한다. 옆에다가 원칙 쓰세요. 원칙은 본인이 책임. 원칙은 본인이 책임.
원칙은 본인이 책임. 그럼 밑에 화살표. 자, 상 동그라미, 알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뭐가 된다? 무효된다 그러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면서 상할수란 말 참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모아볼까요 한번? 효용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까지 올 때 4번 들었어요. 4번. 정리할까요? 그냥 말을 안 하네. 자, 그 17페이지 오른쪽에 가면 아까 써라는 거 있었죠? 써라는 거 있었는데 안 썼네. 자, 그 쓴 거 밑에 있죠? 보면 밑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봐요. 이렇게 쭉 색깔 있는 걸 구우면 두 개 거 아래 거 구별이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밑에 쓰는 거 이제. 자, 이렇게. 아니, 집에 가서 동영상 보고 쓰셔도 돼요. 그게 현명해요, 원래. 수업할 때는 계속 듣는 거고, 동영상 한 바퀴 돌을 때 한 1.4배속 정도로 하시면, 그래도 제 목소리 들리거든요. 2점까지도 들려요. 예? 너무 이상하다고요? 그래도 다 들어요. 코하라든, 들리잖아. 그럼 그 밑에다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0.8점, 아니 1.8 정도 가면 하지만은 1.4 정도 가면 들려요 다. 제 목소리는 또박또박하기 때문에 들려요. 뒤끝이 이렇게 묻혀가는 발음이 아니거든요. 일부러 신경 써요. 자, 자, 아니 진짜 그 신경 안 쓰면 그냥 가불거든요. 이게 뭐냐면 뭘 쓴다고 그랬지 근데? 자, 상, 알, 수 뭐라고요? 정리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1번 뭐가 있었냐면 비진이가 있었어요. 그죠? 비진이 107조. 원칙은 뭐였죠? 유효. 예외가 있었는데 상, 알, 수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예, 무효가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되시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3자 사기. 제3자 사기. 그 다음에 강박. 줄일게요 그냥. 사기 강박. 자, 이 제3자의 사강이 있었어. 사강이 있을 때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상, 알, 수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거죠. 아까 펴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현명 주의에서 자, 현명을 안 했다고. 현명을 안 했죠. 현명을 안 하면 이건 대리인 자신이죠.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잖아요. 이렇게만 써도 알겠죠. 근데 현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상할 수가 되면 요건 누가 된다? 이건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된다 하고 들어왔던 거.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대리권 남용이 있죠. 자, 원칙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예외로 뭐가 들어간다? 상, 알, 수가 되면 이건 어떻게 했죠? 이건 본인 책임 X 책임 안 진다. 즉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놓고 가시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아까 107조 1항 단서를 적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할수가 이것 말고도 이제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상할수 규정들을 가지고 시험을 내는 애들이 요 4개들이에요. 그래서 한거 모아놓은 거니까 한번 모아놓으면 도움이 되죠. 너무 많이 알려드린 건가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근데 이게 어차피 한 번은 나오니까 암기장 적어놓고 지금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2바퀴 3바퀴 들어가면 여기 하나 팁이 되니까 그렇게 알아서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알려주고 적어야 되는 게 이게 다예요. 민법에. 지금 제가 하는 게 아시죠? 여기에다가 판례만 좀 덧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응용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응용 능력이 지금 5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능용 능력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근데 민법의 양은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게 여기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정도가. 단지 이제 어떤 형태로 응용을 할 거냐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 137페이지로 와봐. 이제 137페이지 오면 뭐라고 돼 있냐면 대리 효과하고 보이는 거 보여요? 기본 교과서 137페이지 137페이지에 대리 효과. 대리 효과는 그냥 X라고 치면 돼요. X 04번 대리 효과 X 치고요. 자,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된다 그랬죠? 그냥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기속된다. 양가로 1번에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 효과는 모두 직접 동그라미 본인에게 기속된다. 이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본인의 능력이 있잖아요. 본인의 능력은 옆에다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권리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 동그라미 의사 능력 X 권리 능력 동그라미 치고요. 의사 능력 옆에 쓰신 다음에 X 그 다음에 행위 능력 X입니다. 본인은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자, 넘겨서 이제 3번에 보면 대리인의 능력 보여요? 그럼 대리인의 능력은 117조에 뭐라고 했냐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거기를 의사 능력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의사결정을 누가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그래서 그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행위 능력 세모 요하지 않는다 세모인데 밑에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쓰시면 돼요.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대리인이. 네, 그 정도 정리하면 돼요. 됐어요? 자, 밑에 이제 복대리라고 하는 거 있죠? 5번에. 자, 복대리를 좀 조심해야 돼요. 이 복대리가 25회 때 나오고 26회 때 지금 셨는데 실제는 이 복대리가 잘 나올 문제예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한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끝나야 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양은 많지만 엄청 많지만 문제수는 뭐라고요? 하나라고. 그러니까 너무 꼼꼼히 보려고 하지 마라 이거지. 특히 보려면 복대리를 많이 보세요. 복대리. 자, 이제 복대리를 보자고. 자, 이 복대리는 자 아까 대략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지금 대리권을 줬죠.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근데 얘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요? 정의 중복돼서 나올 수 있죠. 그럼 이건 누구하고 한다?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죠. 그럼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요? 본인한테 기속돼요. 이게 복대리라고. 그럼 이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지만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만약에 본인 이름으로 선임이 됐잖아요. 본인 이름으로. 그럼 본인 이름으로 선임이 되면 이는 복대리가 아니고 그냥 대리냐? 그냥 대리냐? 아셨죠? 누구 이름으로 선임돼야 돼요? 대리인 자신. 근데 이 을은 이무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일 수 있어요? 법정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무냐 법정에 따라서 이 복대리가 달라요. 이 선임 권한이. 그게 혐의거든요. 원래 혐의인데 자, 우리 교재 암기장 먼저 내가 이야기할게요. 암기장에다가 미리 써버리자고요. 여러분들 그 18페이지 있죠? 18페이지 됐어요? 원래 한 면당 페이지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8이고 다 그다음 다음에 넘기면 며칠 아니 몇 요일이 아니 19에 19. 아니 어제 겹쳐가지고 그래요. 어제 18이었거든요. 19랬네요 제가요? 18, 19, 20. 아이. 자, 18 보이죠? 그럼 제일 위에 상단에 복대리 보여요? 예, 거기에다가 138페이지 쓰세요. 그 제목 옆에다가 138페이지. 그리고 그 왼쪽에 아니 오른쪽에 빈 노트 있죠. 거기다가 제가 복대리에 관한 시험 문제를 나올 수 있는 지문을 한 5개 정도 6개 정도 쓸 거거든요. 그걸 써놓고 그 박스 있죠. 그것만 보시면 복대리는 절대 안 틀려요. 그것만. 자, 그걸 하나 정리하자고. 됐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옆에 쓰시라는 거죠? 옆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대리 정리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서 빠질 지문이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없는 지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또 하나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이걸 다 쓰고 나서 요만큼 다 썼다. 그럼 일정 공간을 약간 떼는 거야. 한 1cm 정도.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여기에 빠져 있는 지문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다 갖다 적는 거야. 여기다가 밑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머리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1번. 첫 번째는 이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돼요?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이 됩니다. 이게 그냥 본인의 이름으로 바뀌면 안 되고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이 돼요. 그럼 이건 대리 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대리 행위가 되려면 본인 이름으로 행위를 해야 된다고. 현명이니까. 근데 요것은 누구 이름으로 선임된 거야?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이건 본인의 대리인이거든요. 근데 요걸 갖다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이건 X가 돼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아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요게 의리는 이무 대리인일 수도 있고 얘는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무든 법정이다는 이 복대리가 얘가 이무일 땐 얘도 이무 대리 성질이고 얘가 법정 대리인일 때는 얘도 법정 대리 성질이다 그런 거 없어요. 이무든 법정이든 간에 전부 다 수권행위로 선임되거든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 복대리는 언제나 이무 대리인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얘가 법정 대리라고 해서 얘가 법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걸 하나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복대리인의 권한은, 자, 대리인의 권한, 한자, 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무권 대리가 돼버립니다. 초과하면.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있죠. 얘 의뢰 권한이 지워보고 이만큼이에요. 이 사람의 권한이. 그럼 이 복대리는 이만큼 넘을 수 있어 없어? 안 된다는. 이 범위 내에서만 행동이 되어야 돼요.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의 권한이 대리인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거고, 다섯 번째, 요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만약에 복대리가 대리인의 감독을 안 받으면 이건 뭡니까? 나중에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리권이 소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복대리 있죠. 복대리도 소멸이 됩니다.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 소멸이 돼요. 그 대신 여섯 번째, 비용이라든지 임금이라고 할까요? 이건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본인에게 요구가 됩니다. 대리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자, 이 복대리가 행위를 하다 보면 분명히 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현명을 할 때 본인 이름만 대면 될까요? 본인 이름과 대리인 이름을 같이 대야 될까요? 이건 본인 이름만 현명을 하면 됩니다. 굳이 대리인 이름까지 현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됐나요? 자, 이제 7가지를 써드렸죠.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지문이 나올 수 있죠. 이제 제가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씩 8번, 9번을 달아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제 한 1cm 정도, 1cm나 2cm. 아셨어요? 그리고 줄을 그어놓고 또 다른 문장이 나오면 또 줄 바꿔 쓰면 되죠. 그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지금 책에 있던 걸 내용을 싹 한쪽으로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럼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타작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쫄아요. 쫀다고.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얘가 쫄아서 나와요. 나를 보자마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험은 그렇게 가는 거야. 이걸. 근데 그게 빨리 머릿속에 담느냐가 중요한데 750조를 못 담아요. 그렇게 압축 파일이 되면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게. 그 과정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이걸 처음 해봐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기본서 설명가 나가고 작년까지만 해도 나가고 그냥 OX 문제를 나눠줬어요. 이걸 그냥 풀어보고. 근데 외우지 않고 이걸 푼다는 건 그냥 찍는 거라고. 이게 50도 50으로 맞을까 틀릴까 이런 식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걸 좀 배타하고 그 다음 이제 OX 문제가 나올 건 다음 3, 4월 달에 가면 이제 알고 풀겠지. 조금이라도. 네, 그런 작업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셔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 있죠? 제가 체크한 거 답을 아예 달아버리고 그걸 읽으라고. 그게 훨씬 낫다고요. 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답을 달아버려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읽으라고. 그냥. 그게 훨씬 낫다고요. 자, 이제 복대리 한번 봐봐요. 자, 138페이지 보여요? 의. 자, 읽어볼게요. 하단부에 있습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 가로친다 이제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가로 닫고. 찾았어요? 예, 대리인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야. 대리인 이름으로. 대리인 굵은 글씨.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다시 가로. 그럼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한다. 그리고 대리인 선임하죠? 이름으로. 그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란 말이야. 자, 옆으로 가 이제 139페이지 성질. 동그라미 1번에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끊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이해가 보이죠 이제? 월급도 누가 줘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주는 거야. 비용도 본인. 2번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동그라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줄 바꿔서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보여요? 세모. 대리행위가 아니다. 세모예요. 자, 세 번째 복대리는 이무대리인이 선임하든 법정대리인 선임하든 끊고 언제나 뭐다? 이무대리의 성질을 갖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보여요? 자, 이게 어려운 거라고. 이거 하고 뒤로 넘겨봐요. 그 법정대리 선임권 해가지고 지금 한 페이지를 장식했죠. 요걸 만든 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박스라고. 그 18페이지 17번 박스 있죠? 그 박스라는 거야. 자, 저 먼저 봐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지워도 되나? 지워도 돼요? 동영상 있으니까 그걸 봐도 되고요. 저는 이걸 안 써놔서 다른 학원에 가면 순서가 바뀌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얼른 써놓을 거야 이따가. 아니, 써놔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을 있죠. 을.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이무대리인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누가일 수 있어? 법정 대리인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복대리를 뽑을 때 이걸 복임권이라 그러는데 이 복임권의 행사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물어봐요. 이 둘 차이가. 근데 포커스는 법정보다 이무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시험 지문은 거의 답이 되는 게. 이거 풀다 보면. 자, 1번에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어요. 이무대리인 마음대로 복대리를 선임해 버리잖아요. 본인도 의사능력이 있어 없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마음대로 선임해 버리면 엄청나게 본인이 손해가 날 겁니다.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칙은 복임권이 있다 없다? 이게 없어요. 원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 예외로 복임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의 승낙, 허락, 승낙 상관없어요. 승낙이 있대요. 뽑아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야. 이 부득이한 사유는 거의 대부분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대신 뽑는 거야 이게. 그럼 부득이한 사유로 뽑을 땐 본인의 허락을 받을까 안 받을까? 승낙을 안 받아요. 그냥 이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게 돼 있으면. 그러면 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금 복대리를 선임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얘가 선임한 거죠. 얘가. 그럼 선임할 때 똘똘한 애를 선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위할 때도 얘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행동을 했는데 본인이 손해가 발생된 거야. 그럼 얘한테 책임 물을까 안 물을까? 100% 물어요. 야, 너는 왜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대리행위를 한 거냐? 그 바람에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네가 책임져 하고 책임을 묻는다고. 그럼 이 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책임의 문제가 나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걸 선임을 잘해야 되는데 선임을 못했으니까 선임 책임. 그 다음에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못했으니까 감독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선임 감독의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과실책임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과실책임. 이해돼요? 이걸 과실책임 그럽니다. 근데 가끔은요. 이거 예외로 복대를 선임할 때 본인이 지명을 해요. 지명. 야, 얘 정시켜라. 본인이 직접. 그럼 이거 선임했어 안 했어? 그럼 선임 책임 있겠어 없겠어? 없죠. 뭔만 하는 거야? 예, 감독 책임만 있는 거야. 감독 책임만. 그러면 이 감독 책임만 진다는 건 여기보다 책임이 어떻게 돼요? 경감돼 안 돼? 예, 경감된다. 예,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뭐가 있을 때? 지명이 있을 때. 자, 옆으로 올게 이제. 법정 대리는 아예 처음부터요. 복인권이 있어요. 아예. 그럼 복인권이 있다는 건 그만큼 권한이 많다는 건 책임이 무겁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과실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그럼 두 번째,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이 됐다면 이땐 본인 승낙은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뭐만 친다? 이때 선임과 감독 책임만 있기 때문에 이건 과실 책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책임 자체가 경감되죠. 경감.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좀 외우는데 요건 별로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요게 좀 어렵다. 요 자체가. 자, 한번 박스 한번 봐볼래요? 자, 이무대리인 나와 있죠. 이무대리는 원칙은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책임도 없죠. 근데 본인의 승낙 보여요? 끊고 부득이한 사유 보이죠? 그럼 옆에 오른쪽에 선임과 감독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 선임과 감독 책임이 과실 책임이라고. 과실 책임. 그 다음에 본인이 지명 동그라미 지명을 했다면 통지와 해임, 태만심한 책임을 져요. 이걸 감독 책임이라고 그래요. 옆에다 가로 열고 감독. 자, 근데 법정 대리는 아예 원칙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무과실 책임이죠? 예, 무과실 책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들어가는데 본인의 승낙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승낙할 정도면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본인 승낙이 안 들어가요.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뭘로 가요? 선임과 감독의 책임만 있다. 보여요? 예, 과실 책임.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무과실이란 말이 처음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범위에서 무과실 책임,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하는. 자, 써놓고 밑에 아까 무과실 책임하고 써놓고 아직은 외우지 마세요. 이 무과실 책임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야. 과실 여부를 떠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법정 대리인, 이 복대리인 있죠? 복대리인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고, 두 번째는 아직 안 배웠어요. 무권 대리인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고, 세 번째가 우리 배웠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의 무과실 책임은 딱 뭡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범위에. 지금 현재 우리 민법에 들어가면 한 7가지가 되는데요. 우리 시험범위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그 정도 정리하고,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봐볼게요. 139페이지. 교재 139페이지입니다. 자, 139페이지 보면 120조 보입니까? 조문에. 자, 조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계약, 법률행위 계약입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수권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이무대리인에는 끊고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동그라미 있거나 끊으세요. 승낙 동그라미 끊고 조문입니다. 139페이지. 139페이지. 139페이지에 120조입니다.
자, 대리인이 숙권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의무대리인에는 대리인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 동그라미 승낙 있거나 끊고요. 부득이한 사유하고 돼 있죠. 예, 동그라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끊으세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의무대리는 원칙은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고 승낙이 있거나 본인 뭐라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이 돼요. 자, 121조 1항 전조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때 끊으세요. 본인에 대해서는 자, 선임 감독 동그라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옆에다가 이걸 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과실 책임. 자,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자 동그라미 지명에 의하여 복대를 선임한 경우에는 끊으세요. 부적임 불성실을 알고 본인에게 통치 동그라미 해임 동그라미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고 돼 있죠. 옆에다가 선임 책임 X 선임 책임 X 감독 책임 동그라미 선임 책임은 없어요. 왜? 본인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만 있다는 거예요? 감독 책임만 있는 거야. 그럼 책임이 경감된다 안 된다? 경감되죠. 자, 122조 법정대리인 복인권입니다.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동그라미 전조 1항에 따라서 선임과 감독 책임만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법정대리는 아예 처음부터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울 수밖에 없죠. 이건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뭘로 간다? 예, 이때는 책임이 경감되죠. 됐어요? 그 내용을 풀어놓은 게 밑에 의무대리 넘겨보세요. 법정대리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문이에요, 조문. 그래서 이 조문을 어디로 갖다 놓은 거야? 박스로 갖다 놓은 거. 그러니까 아까 박스 있죠? 암기장. 그 박스하고 아까 지금 옆에 그 나열한 거 있죠? 아까 쭉. 그 두 개를 복합해서 뭡니까? 읽으시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일단 됐어요? 네,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교재는 뭡니까? 141페이지 복대리 지위 같은 거 있죠? 이건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일단 넘기고 142페이지 대리권에 뭡니까? 소멸하고 나오는 것도 있죠? 요건 나중에 한번 건들 건데 거기 보면 본인의 사망의 사자 그 다음 대리인의 사자 성년자 동그라미 파산자 사사성파 종료철에 그거예요. 그럼 복대리도 죽어버렸어. 기억에. 사망이죠? 그럼 2번에 복대리 성년 후견 성년 동그라미 복대리 파산 다 뭐가 돼요? 소멸사유가 된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종료 철회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되죠. 애울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142페이지 보면 무권들이 보여요? 자, 이제 요걸 좀 볼 건데 자, 요걸 제가 먼저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쉬었다가 잠깐 다시 갈게요. 어디 있냐면 페이지 수는 20페이지 암기장이요. 암기장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여요? 그 20페이지 상단에 빈 공간 크죠? 넓죠? 오른쪽에. 자, 먼저 잠깐 봐요. 원래 이 유권이라는 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책임져야 되죠. 본인이. 근데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무권이에요. 그럼 무권이라는 건 권한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그럼 본인이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안 지는데 일정한 법률 관계가 전개가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원래 무권 대리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무권 대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고 표현 대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표현 대리 지금 생각하시지 말라고 아예 깨끗하게 잊어먹어 버리고 무권 대리만 기억하세요. 표현 대리는 시험에 나와도요. 지문이 짤막짤막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권 대리는 먼저 외워야 돼요. 뭐냐면 갑이란 사람이 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을이란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숙권행위가 있다 없다? 예, 숙권행위가 없어요. 그럼 이 을이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권 대리인이 오지랖이 넓어서 아니 병이란 사람에게 저는 갑에 대린 을인데요 하고 들어간 거야. 그러고 나서 뭘 해버린 거야? 갑의 집을 매매해버린 거죠 지금.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상대방 또는 뭐라고요? 3자라고도 표현한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가 이 집이 시세가
1억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에 팔았다고 그랬어요? 3억에 팔았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원래 이 계약의 소유권을 넘겨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는 거야.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나 3억에 팔았다면 1억짜리를 3억에 팔았다면 갑은 특별하게 그렇죠? 이 집이 무슨 애정이 있고 뭐 그래도 나 같으면 팔아요. 이게 왜 1억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3억에 판 거니까. 그럼 2억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거 책임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률 관계가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무권들은 단순하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고 끝난 거야. 이제 끝났는데 1억짜리를 3억에 팔았네. 야, 그럼 내가 팔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 이후의 법률 관계야. 그럼 이 사람이 본인이죠. 자, 이제 요게 빠져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뭐라고 했냐면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추인권이라 그래요. 명칭을.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추인 거절권이 있는 거야. 추인권, 추인 거절권. 이렇게. 자, 추인권이 뭡니까? 하고 이제 배울 거거든. 근데 추인권이 뭡니까? 그러면 자, 이 행위 있죠. 무권들이 행위. 이 무권들이 행위를 뭐라고요? 내가 책임지겠어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추후에 인정한다. 추후에 인정한다. 즉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거야.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걸 추인이라 그래. 이 추인은 단독이야. 단독행위라고.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소급하여 어떻게 돼요? 유효가 돼. 근데 조심할 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는 건 얘가 무권이 되는 아니 유권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사후에 대리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 효과만 내가 받겠어요. 넘겨주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 대리권 수여다. 그러면 안 돼. 아니면 뭐 무권 대리인이 유권 대리인으로 바꾼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효과만 받는 거야. 효과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추인은 단독행위지만 이건 또 전부 추인이야 돼. 전부 추인은 뭐냐면 계약을 한 거 전부를 받아야 되지 요건 내가 책임지고 요건 책임 안 질게. 그런 건 돼 안 돼.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일부 추인이나 조건을 변경하려면 얘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원칙은 전부 추인이 원칙인 거야. 자, 두 번째. 추인 거절권. 추인 거절권은 뭐냐면 1억짜리 집을 1억에 팔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이사하기 얼마나 귀찮아요. 그렇죠? 이거 추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거절하겠지. 나 책임 안 져. 뭐 그런 거. 아, 이사하기 좋은가 보죠? 아니, 여자분들은 그런 것도 있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몇 년 살다 보면 한번 집을 좀 바꿔볼까? 아니, 속된 말로 신랑은 바꿀 수 없으니까 집이라도 바꿔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친구들 만나고 오는 순간 얼굴빛이 바뀌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큰 평수에 가서 놀다가 오면 집을 잘 꾸며놓으면 그런 거 보고 와서 제가 그랬죠. 그거 이렇게 좀 이사 가야 되지 않아? 뭐 그런 이야기를 뉘앙스를 미친다고요. 그럼 난 다음날 청소하죠. 허리가 힐 정도로. 깨끗이라도 치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집 바꾸자 말을 안 할 거 아니야. 이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고 제가 저번 달인가 한번 청소를 했어요. 진짜. 내가 허리에 진짜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조용해 이제 또. 절대 그 친구를 집에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말할 때. 자, 근데 뭐 살던 데가 난 좋더라고요. 한번 차 바뀌면 웬만하면 잘 안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게. 잘 안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자, 추인 거절권 하고 나오잖아요. 추인 거절권이야. 이건 뭘까? 이제 이건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책임져 안 져? 안 지는 거야. 이걸 추인 거절권이야.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두 가지죠. 추인권, 추인 거절권. 얘가 행사 못 하는 거야. 얘만 행사하는 거지. 전유물처럼. 자, 상대방도 권한이 있어요. 얘가. 자, 상대방 하고 나오죠. 그럼 상대방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최고권이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철회권이 있고요. 자, 듣고만 계셔야 돼요. 자, 최고는 뭐냐면 물어보는 거야. 너 밥 먹을래?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야,
을이 당신 집을 3억에 팔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래? 추인할래? 추인할래? 하고 물어보는 거야. 책임질래? 하고 물어보는 거. 이걸 추인 여부 확답이라고 할까? 예, 추인 여부 확답을 하는 거야. 너 이거 할래? 하고 물어보는 거죠. 할래. 근데 두 번째 이 채권은 상대방 요 병이 얘가 무권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못 먹는 거 찔러나 본다고 찔러볼 수는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이건 선의 악이 불문 하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 그럼 그 상당 기간 동안 확답을 했을까 안 했을까? 본인이 확답을 안 했대. 그럼 이건 추인한 거야? 추인 거절이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최고권이에요. 그냥 단순히 물어보면 최고권은 물어보는 거야. 그냥 의사의 통지거든요. 너 추인할래 말래? 하고 물어보는 거야. 밥 먹을래 말래? 너 돈 갚을래 말래? 너 예약 완결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하고 물어본다든지. 그렇죠. 너 해제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 이것들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최고는 좀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때가 점심 먹을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 있죠? 확답을 요구하는 거야. 그것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일종의. 자, 그때 왜 물어봐 그럴 수 있지만, 자, 철회권은 뭘까요? 철회권은 이건 나 계약 안 해. 너 안 해 임마. 하고 물어보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건 확정적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지. 근데 요거는 이 병이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선의자에게만 해요. 내가 선이란 것만, 그러니까 무권이라고 유권이라고 믿었어야 돼요.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어. 여기는 선악 불문이죠. 여긴 선의자만 행사한다고. 근데 봐봐요. 철회권은 효과가 소급적으로 무효되는 거죠. 근데 여기 추인권은 뭐가 돼요? 이건 유효되는 거죠. 이게 확정적 유효라 그래. 그렇죠? 그럼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본인. 철회권은 상대방. 그럼 결국은 둘 다 상반되는 효과를 갖고 있죠. 하나씩. 그렇죠? 여기는 추인해버리면 유효, 철회해버리면 무효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권들의 운명이 갈립니다. 이게 보통 뭐라고 해요? 이건요. 운명이 갈린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추인권을 먼저 행사하잖아요. 그럼 얘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아셨어요? 얘가 만약에 철회권을 행사해버리면 얘는 뭐예요?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둘 간의 권리는 좀 상반됩니다. 효과 자체가. 대비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지금 얘 무권 대리는 누구를 갖고 놓은 거죠? 이 상대방을 갖고 놓은 거예요. 왜? 대리권도 없는 놈이 대리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뭡니까? 이 상대방은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럼 책임을 물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아니, 무권 대리가 얘한테 대리권도 없는 놈이 나 대리권 있어요 하고 나를 희롱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지. 근데 물을 때 아무 때나 묻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춰야 물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요건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이거예요. 대리권을 증명 못했어. 그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난 유권이요라는 걸 증명 못한 거죠. 그럼 책임져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이 추인을 안 한 거야. 추인을 안 했다는, 추인해버리면 누가 책임지는 거야? 본인이 추인 안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오늘 안 배울 건데 표현 대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은요 반드시 선이고 플러스 무과실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만 보호되는 것이지 얘가 뻔히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악의자란 말이야. 그럼 누가 보호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상대방은 자 철회권 행사해야 될까 안 할까? 철회권 행사를 안 해야 돼요. 철회권을 행사해버리면 소급적으로 아니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잖아. 그럼 무효인데 무슨 책임을 물겠냐고. 이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얘가 미성년자라고 합시다. 미성년자가 상대방을 갖고 논 거야. 그럼 미성년자는요 좀 뭐랄까 침을 질질 흘려요 얘가. 그럼 얘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얘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누가 깡통을 한다 그렇죠. 때렸단 말이야. 뒤돌아보니까 얘도 눈이 풀려 있고 침도 질질 흘리는데
얘한테 가서 이 나쁜 새끼 왜 차? 하고 다 그쳐요, 안 그쳐요? 안 한다고. 애 재수없어 그냥 가버리지. 근데 정신이 올바른 애야. 눈도 또렷또렷하고 얘가 똘똘하게 생겼다고. 근데 깡총을 타가지고 내가 맞은 거지 지금. 그럼 뭐라 해 안 해? 하겠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뭔가 제한 능력자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 제한 능력자가 아닐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 미성년자다.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제한 능력자 아니야 되죠. 즉 뭐예요? 행위? 예, 능력자야 돼. 행위 능력자일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 그럼 책임의 내용이 뭐냐? 그 책임이 뭐냐 그랬더니 계약을 이행하거나 집을 넘겨주거나 이행할 수 없다면 뭘 청구한다? 예,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은 누가 한다? 예, 상대방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은 가끔 무권대리인이 선택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칠판에 쓴 거 있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실제 이 사례형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건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거의 10중 8구가 을은 대리권 없는 자가 갑의 집을 병에게 매매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하고 쭉 전개를 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사례를 풀기 전에 이 내용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접근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외우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면서 다시 거꾸로 역으로 보충을 하는 거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게. 우리는 10개월 만에 한꺼번에 다 한다고. 이론도 해야 되고 뭐라고요? 문제도 풀어야 되고 응용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니까. 네. 자, 됐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20페이지 오른쪽에다가 그려 두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왼쪽에 보면 박스 보이죠, 인자? 그 박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자, 이제 좀 쉬었다 와요.